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주식 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9대 9월 9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광양 이경주입니다. 오버 클레오가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5번 마필 총 말아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놓고 1번과 7번. 계속 함께 9번 카이저캔이 단독 선두, 그 뒤에 5번 클레오, 그 뒤에 경주거리 1300m 내셔널파크 서울시 4경주 시작했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3번만 액션 신화는 지난번에 진로방에도 있었고 올라오는 끝걸음을 본다면 우승까지도 가능했던 경주입니다. 2번 블랙뮤직은 이게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3번 놓고 6번. 3번 액션 신화 안쪽 6번 블랙뮤직, 그 뒤를 4번.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이거 천재 1호. 지난번 경주 때 정말 졸전 중에 졸전을 펼치면서 이게 병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무리한 소진 때문에 마필이 못 뛴 거지. 6번 놓고 1번. 오피세븐과 천재 1호 바깥쪽. 네, 9월 9일 9땡이네요. 이번 주 대상경주가 많아요. 대상경주가 아니라 특별경주가 많습니다. 타이틀은 특별경주고 짜임새 있는 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혼전 경상으로 많이 치달을 소리가 있는데 일요일 날에는 이제 코리안 스프린터, 코리안 컵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차례 시행을 하고 있는 엄청난 상금을 주는 용말도 불러놓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죠. 남들 좋은 일 시킨다라는 얘기도 있고 전력을 모르는 마필들 어떻게 평가하겠냐 이럴 수 있는데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것들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시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 좋은 마필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마필도 또 왔고 또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일본 마필도 왔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경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오늘 현장에 가서도 다들 봤어요. 보기는 트리플 라인에 19조의 팀장도 보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일요일 날 더욱더 재미있게 한번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경마는 지난주와는 좀 틀립니다.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요. 그 짜임새 속에서 특히나 이 후반부로 가는 이제 특별 경주라고 하죠. 명칭이 있는 상금도 조금 더 주는 경주. 그러한 경주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마방도 많이 있었고 기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번 오늘 경마는 상당히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성으로 좀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똥꼬가 아프다고. 내 똥꼬에 관심들이 참 많구나. 나 방송 한번 찍었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내 똥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똥꼬가 이렇게 히트를 칠 수 있는 건가? 제가 글쎄 오늘 병원을 갔습니다. 도저히 제가 주말 내내 여기에 내가 경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똥꼬에 신경을 쓰다가 정말 망칠 것 같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혈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피가 고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사가 갑자기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사 한번 해봅시다. 순간 쫄았지 또. 그러더니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런 거 검사? 난 이런 검사는 참 처음인데 내시경 할 때도 내가 똥꼬를 안 하고 이제 목으로 해서 되는데 바지를 줍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엉덩이 보면 이렇게 톡까지는 바지를 줘요. 그래서 옆구리 이렇게 높여 누워서 있으면은 의사가 들어옵니다. 초음파를 보겠습니다 하고 딱 한마디 하고 들이다 쑤십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더럽게 아프네 또 그게. 내가 바짝 긴장한 내가 똥꼬에 바짝 힘을 주고 있으니까 더럽게 아픈 거야. 개의치 않습니다. 네, 여기가 치액이고요. 여기가 혈전이고 계속 쑤십니다. 참 근데 그것도 은근히 괜찮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후장 선교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인가? 어쨌든 간에 이제 검사하더니 혈전 어쩌고 나온다고 해서 나와서 앉히더니 또 이빨에 겁을 줍니다. 네. 이게 터지면 피고름이 나오고 어쩌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5분이면 끝난다. 저한테 감언이설을 해서 제가 또 거기 혼란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말에 일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뭐 비용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 무통주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통주사를 맞고 하면 좀 덜 아프겠죠. 아마 무통이니까 5만 원을 더 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갑바가 있는 남자인데 솔직히 말하면 돈도 아깝고 내가 그거 하나 맞으려고 5만 원 5분 수술하는데 아니 저는 안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다. 뒤지는 줄 알았네요. 와, 그냥 쳐 맞을 걸. 사람이 잔대하게 굴리면 안 되는 거야. 돈 5만 원 아끼려다가 내 똥꼬가 아주 십창난 줄 알았어 진짜. 나 환장하겠네 진짜. 어쨌든 주사 국소마취 주사를 맞는데 와 찌릿찌릿하더라고 진짜. 그런 레이더로 다 태워버렸죠. 어쨌든 간에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는데 좀 괜찮아요 지금은. 많이 뭐 그냥 약간 욱신욱신한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궁금해서 병원비 내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쉽게 참으면 내인연 있지 않습니까? 내인연에 알아보니까 이 혈전은 2주 정도 자유욕을 하고 항탄제 같은 걸 먹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눈탱이를 맞은 거죠. 의사의 과잉 진료로 인해서 돈은 돈대로 쳐쓰고 내 똥구녕은 허벌이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뭐 내가 따질 건 아니지만 그 의사 참 이세치어로 사람을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일단 좀 이제 편해지긴 했어요 사실. 편해지긴 했으니까 뭐 그걸로 위안을 받으면 되는데 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이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 똥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이상 저를 볼 때마다 이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창피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뭐 내 똥꼬 내가 아프다는데 뭐 내 방송에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더 이상 여러분들 입에서 한대건의 똥꼬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저 보셨다고 반갑다고 킥킥대시다든가 자꾸 제 엉덩이를 힐끔힐끔 보시는 행동을 하신다면 저 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괜히 얘기했어 이 얘기. 어쨌든 간에 멀쩡하고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저 새끼 경마 얘기 안 하고 왜 지 똥꼬 얘기만 계속 하고 있나 하실 텐데 뭐 어차피 경마 얘기를 1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은 뭐 좀 방송을 보시면서 좀 재밌는 부분도 있어야지 또 내 방송 보는 또 낚시 있잖아. 그거 다 예전보다는 좀 덜해. 그죠? 예전에 엄청 심했죠 제가. 지금도 심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음담패사 방송이겠습니까? 더 심한 얘기도 참 많은데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음담패사로 떡친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이 착해지는 한대건입니다. 어쨌든 저한테 보내준 열화의 같은 송이 제 무통장 문자나 음성 정보로 다시 한번 쏟아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토요일 경마 첫 번째 순서. 너 이렇게 버벅거리지? 자,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직접 침 뱉고 코 풀고 다 하고 왔습니다. 한다고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직접 만나고 온 기수는 역시나 또 문세영. 지난주에도 제가 문세영 기수를 만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주에도 역시나 문세영 기수를 한 번 더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세영 기수의 입상 확률을 보면 솔직히 좀 다른 기수도 부러워만 하죠. 웬만한 인기 많은 뭐 문세영 아니면 페로비치가 타니까 당연히 입상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계산한 마주의 입장을 본다면 당연히 네마필이 확실하게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입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잘 타는 기술을 태우게 돼 있겠죠. 그리고 해결을 해주는 기술을 선호하게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에게 집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웬만한 인기 많은 그냥 문세영, 페로비치, 김용곤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역시나 많은 마필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문세영 기수를 인터뷰하다 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괜찮다, 양호하다, 뭐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마필도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괜찮아도 경주라는 게 그렇게 풀려버리면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부분은 문세영 기수가 좀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런 마필들은 거의 입상 확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기술하는 거죠. 인터뷰를 할 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 제 한대건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보력, 내용을 아신다고 한다면 안 되는 마필들. 여러분들 뭐 가두리도 많이 치고 하잖아요. 지우개 하시면서 뭐 가두리도 치고 뭐 말로는 뭐 안 한다 안 하지만 다 하시잖아요. 제 방송 보시면서. 예,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활용을 하는데 그만큼 대가는 주셔야죠. 예, 여러분들도 그 대가를 받으시려면 뭐 무통장 문자라든가 공선정보 원래 그 광고를 많이 하고 자빠졌지. 예, 많이 들어주십시오. 자, 처음 만난 마필 3경기에 출전하는 사업만 늘 푸는 전화입니다. 제가 승부처 공지를 안 해드렸는데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이번 3경주가. 그런데도 우리는 또 까드리고 공개를 합니다. 참 대단한 한대건이죠. 예, 자기 승부처에 장사해야 되는데 까드리고 있습니다. 예, 까주건 까주고 해야죠. 사업만 늘 푸는 전화는 사실 지난번에 입상을 할 때 이걸 잡아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베스트거포라는 최원중 기수의 마필장이 입상을 하면서 제가 이걸 아쉽게 놓쳤어요, 사실. 질주의 창을 놓고 공연을 했었었죠. 어쨌든 간에 뭐 근황 경주 입상을 한 이후에 8월 26일 경주, 역시나 뭐 신인 기수인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당시에 인기 1위였어요. 당시에 인기 1위였는데, 사실 7월 30일 날 보여준 경주력을 보면은, 나아졌던 게 사실이죠. 예, 물론 편성의 악체 틈이었었고 워낙에 개같은 편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입상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늘푸른 천하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박태웅 조교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영이 형이 이 앞에는 기가 막히게 편성을 잘 쓰고 있죠. 자신한테 맞는 편성을 골라내주고 있고요. 지난번 공국 때도 이 정도면은 뭐 늘푸른 천하가 지난번 공국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오겠다 했더니 참 KT 이탈에 늑발을 하면서 졸전을 치릅니다. KT 딱 열리니까 이거 바닥에 가 있더라고. 그래서 선유권에 좀 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끌고 올라왔는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었죠. 직전에 끝권이 남았었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 부담량이고 나발이고 일단 어떻게든 우승해보자 라는 각오로 문세영 기수로 기승을 시킨 것 같아요. 조교도 문세영 기수가 전담을 했고요. 오늘 제가 문세영 기수를 만났을 때 이마필은 최근 경주의 모습만 보고 본다면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이 경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해서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 분명한 인기고양 아필이고요. 자, 그렇다면 직접 조교를 했던 문세영 기수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문세영 기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 늘푸른 천하가 2주 만에 도전입니다. 8월 26일 경주 이후에 출전주기가 좀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는 상당한 강조교를 시켰다고 합니다. 문세영 기수한테도 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고요. 강하게 병합도 시키고 조교를 해봐라. 그래서 마필이 끌어낼 수 있는 걸음을 끌어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되려 문세영 기수는 이게 출전 주기가 짧은데 애가 지난번 공국에 있었던 데뷔지가 있는데 너무 조교를 강하게 시킨 게 아닌가. 지금 현재의 조교 상태는 그걸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에 소화했다는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이 너무 강한 조교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마필 2주 만에 출전이고 문세영 기수에 딱 손에 들어오는 정도의 마를 상태를 만들었다면 좋겠는데 마방의 의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병합도 많이 시켰고 강하게 조교를 시켰다는 부분이 문세영 기수에게는 내심 마음에 좀 남았나 봐요. 그래도 뭐 해결사로서 기승을 한 거고 문세영 기수가 했던 말 그대로 해드리면 이 정도의 빡센 조교를 소화하고 이게 만약에 실전에서 걸음만 나온다면 당연히 우승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마필이 너무 힘겨워할 수 있다면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이게 팩트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개소리를 하든 간에 뭐 있다 없다 그런 개소리 믿지 마시고 제가 직접 문세영 기수에게 들었던 얘기니까 사모 늘푸른 전화를 내가 이번 경주에 이마필을 놓고 충마로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분들도 뭐 아니면 도라는 것에 걸려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승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한동안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한동안은 이마필을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잠시 후에 3경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모 늘푸른 천하도 당연히 배팅은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마필을 놓고서 승부를 해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원마 늘푸른 천하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정보 여러분들 하나 챙겨가시면 됩니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경주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오경주입니다. 두 번째 문세영기에서 만나본 마필 오마 글로벌 라인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낙선이죠. 시종일관 여유가 있었던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의 생각은 조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 글로벌 라인이라는 오경주에 뛰는 마필이 어떻게 뛰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실 주행감소 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좋다고는 못했어요. 기본 순발력은 있는 모습인데 주행 지정 맡으면서의 걸음이고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1분 2초대의 기록을 작성을 했었죠. 실책도 동반했었고 근데 데뷔전에서는 인기 1위만을 팔리고 선행 아닌 선행이죠. 발주가 그렇게 빠르지 못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강탈했었고 은근히 탄력은 강당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경주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발주기 이탈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면은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걸음을 유지를 했던 마필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 중간에 넘어서면서 경주에서 우승을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잘 기억을 해놓다가 문세영 기수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문세영 기수는 이 마필을 조교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병합을 할 때에는 의외로 마필이 더 뛰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혼자 가니까 약간은 덜 뛰더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필은 뭐 편성상으로는 우승 후보 1순위가 맞고 저 역시 이 오마 글로벌 라인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마필이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치렀던 걸음이 이 마필한테는 최적의 전개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발주가 다소 늦었지만은 경합을 하면서 가면서 투지가 들었었고요. 경합을 하다 보니까는 그 마필을 이기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직선에서 넘어서면서 선행을 강탈했던 순간부터 이 마필의 끝걸음 자체가 베스트는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그렇게 타야 되는 거죠. 선행을 무조건 1순을 해서 걸음을 내는 마필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경합을 하다가 직선에서 딱 이길 만큼만 넘어서서 결선 전방 한 200m, 300m 전방에서 넘어서서 걸음을 유지를 해야지 이러한 마필들이 1400에서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이기는 거죠. 내가 이 마필을 이겨야겠다 마음 먹고 경합을 했는데 딱 넘어서는 순간에 애가 자포자기 하면서 난 이겼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결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주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하위군의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고 지난번 대비 1000m에서 1300m를 출전한다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약간은 불안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글로벌 라인에 입상권이 좀 유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남아있고 한대건도 좀 이따가 오경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 글로벌 라인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11경주에 출전하는 11오마 청담불패입니다. 이게 뭐 말이 좀 없어요. 10경주군요. 10경주에 출전하는 10번마 청담불패, 11오마 청담불패. 아이씨, 이렇게 헷갈려.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한대건이 이경 경주 토요일 강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실무 청담불패는 12전 동안에 5번의 우승과 3번의 입상을 했습니다. 끈끈하죠. 선행을 가면 좀 더 뛰어주는 모습이었었고 따라가서도 원톱 가능성을 남겨놨고요. 자, 문제는 1800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이번 경주가. 마필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죠. 1800m에 첫 도전하고 선행을 나서기도 만만치가 않나 그런 편성인데 문세영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우리 세영이 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필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집중이 될 겁니다. 뭐 집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바람이 불 거야. 그래도 세영인데 우리 세영이가 탔는데 뭐 한번 들이대 봐야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워낙에 경구 조건도 그렇고 경주거리도 늘었고 외곽을 밀렸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해보더니 예전에 그 연승할 때의 그 느낌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청담불패가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더 나아질 걸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약간은 상대들 좀 강하게 만났고 조교 때의 모습도 우승할 때의 그런 파죽의 연승을 할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 경주가 늘어나는 부분에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 청담불패는 조심스럽게 한번 이번 경주 제외를 하고 공략하는 경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대건을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마무리 짓겠고요. 자, 본대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발 1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한대원은 승부처를 공지 안 해드렸어요. 제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3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고요. 3, 7, 8, 10, 12. 그 중에 10경주가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그리고 제정마 3경주,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뭐 다 얘기할 거니까 안 들으시는 분들은 체크해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마를 잘 몰라, 이 사람은. 경마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좀 지루하다. 그냥 될 만만 딱딱 집어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특정 다수가 제 방송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제가 찍는 이 방송의 스타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쟤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거 늦발하고, 뭐 장구 바꾸고, 뭐 이마필 어떻게 뛰는 마필이고, 그거 뭐 그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 그거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간단하게 말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근데 제가 초창기에 이거 방송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방송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고, 제가 분석했고, 제가 들어가서 취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시면 경마가 더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주말에 한번 나와서 예상지에 뭐 1번, 2번 잡혀있으면 1번, 2번 막건 사고 이마피 딱 보니까 지난번 우승했네? 우승했으면 뭐 2번 놓고 사고 이러면 말 그대로 진짜 도박이 돼버리는 거죠. 깜깜이 같은 거. 바둑이하고 똑같은 거죠.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상대방이. 패가. 근데 상대방의 패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니까 도박이 재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걸 전문가로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도움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저거 저번에 대건이가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말이었었지. 그 자꾸 기억력을 살려보시다 보면 경마가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이거 지난번에 우승했을 때 대가리야 그러면 또 당당하게 얘기하죠. 야, 그거 대가리 아니야. 뭘 몰라서 그래, 네가.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틀리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방송 찍으면 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찍을 필요 없습니다. 한 15분, 20분만 찍으면 12경주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덜 힘들어. 나 이거 똥꼬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안 좋아, 내 건강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라고. 여러분들보다 새끼손톱만큼 진짜 경마를 좀 더 안다고 해서, 좀 더 취재 들어간다고 해서, 꼴 같지 않게 잘난 척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냥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고, 여러분들은 뭐 제 승부용주나 문자 신청해주는 분들은 믿음이 있죠.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경마에 있어서는 배신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으시니까 신청해 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부응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방송은 제 방송입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방송이고요.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신다면 저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제 스타일을 바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방향이 이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번영을 하겠지만 아예 틀을 바꾸는 것은 저한테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쌀데기 없는 얘기고요. 경마하게 빨리 하라고 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 병신 새끼 또 왜 안 얘기 안 하는 거야? 저 개새끼. 난 진짜 오래 살 거야. 오래 하도 많이 먹어서. 자, 서경마 1경주입니다. 강도로 1000m고요. 12마리 앞에도 출전했습니다. 일단은 뭐 아쉬운 마필이 하나가 있고 지난번에 좀 노려봤던 마필, 적중에 성공했던 마필 있죠. 이 3마 블루샤크입니다. 9.1배 나왔었는데 거세를 했어요. 지난번 경주 때의 꼴찌하고 능력 부진이었었죠. 근데 거세를 했습니다. 뭐 출발 자세도 불량했고 발주기 이탈이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세를 하고 나와서 7월 20일 날 재검을 보는데 변했네. 검증은 돼봐야지. 그래서 대가리에 붙여서 이 마필을 추천했어야 되는데 당일날 말라카스라는 마필을 제가 뺐죠. 빼고 나서 이 큐피드 닥터와 블루샤크를 공략을 하다 보니까 개가 됐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경주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면 다 아쉬워. 예. 블루샤크 좋은 모습이었어요. 선행을 주도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여전히 발주기가 들어가는 게 힘들어. 얘는 그게 거기까지 가기는 게 힘든 것 같아. 거기를 해도 얘가 진상이네. 그러니까 진입하기 전에 이미 진을 다 빼놔, 얘가. 주변 사람 다 진 빼놓고 지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발주위원들도 개고생하죠, 이거. 또 발주기 이탈, 이 발주기 안에서까지도 흥분기가 있어서 우리 옥성이 형은 인기 1위를 팔려면 되게 불안해. 연투를 못하니까. 잘 타겠죠, 우리 옥성이 형이. 능구렁이 같아요. 인터뷰도 안 해요, 옥성이 형. 물어보면은, 야, 네가 더 잘 알지. 뭐 내가 뭐 알겠냐. 본대로 해. 그게 다예요. 어떨 때는 얄밉기도 하고. 나이 먹고, 그렇게. 재결위원한테 찍혔잖아요, 옥성이 형은. 그래서 남들 3일 받으면은, 이틀 받으면은 이 형은 4일 받고 그래요. 사연 얘기하면 길고. 그래서 한번 블루샤크는 한 번 더 녹화해보고 싶어요. 발주기 이탈이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세된 이후에 직선들의 걸음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3번을 녹화하고 싶고요. 옥성이 형 제발 좀 잘 타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옥성이 형은 인기 1위로 팔리면 되게 불안해. 아, 진짜. 이번 샤프루비. 제가 지난번에도 내용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김현성 기수도 마필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선행을 갔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예, 이게 지난번에 선행 갔습니다. 원래 좀 따라가서 이제 뒷심이 약간 부족했던 마필인데 조교를 임하면서 나아졌다고 했는데 덜크도 가더니 선행을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혜선이 언니가 선행 간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말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말이 좋아지니까 선행을 가는구나. 보면서 저는 룰루랄라 하고 있었어요. 스페셜 픽시하고 오면 되니까 퓨리하고 오든가. 굳이 얘가 코너 들어서니 걸어가네. 좀 짜증나네. 말은 좋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김혜성 기수를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의도한 선행이었었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자기가 발주기 이탈이 좋으니까 선행 나간 거다. 오늘 김혜성 기수도 만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 혜성이가 너무 안 좋아. 얼굴 자체가 좀 워낙에 그렇게 조교를 빡세게 한여름에 하고 와도 싱글싱글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 말탄 하나까지 컨디션 조절이 될지 몰라. 외시장에서 김혜성 기수 보시면 몸 좀 어때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라도 한번 날려주십시오. 너무 안 좋은데 또 물어보려니까 되게 미안하대. 근데 샤프레비는 좋대요. 지난번 경주 이상으로 좋았고 지난번은 1300, 이번엔 1000m.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한번 줄여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마필의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이고 뭐 최근 경주의 편성에서는 그래도 약체 편성 아니겠습니까? 뭐 안 될 거 없다고 보고 한 번만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스토리 패션의 장추혁에서 제가 만나봤는데 장추혁에서 좀 있으면 프리 기술로 변형을 할 겁니다. 20초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집 말 저 집 말 많이 타고 있어요. 뭔가 눈도장을 찍고 있는데 워낙에 장추혁 기술을 좋아하는 조교사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게 기수 이제 마사고죠. 마사고에서도 장추혁 기술의 평가가 가장 기승자세가 안정감이 있고 가장 본받아야 될 경주 운영 플레이를 하는 기술하고 정평이 나 있죠. 성적은 뭐 그냥 저냥 뭐 중직급 정도 되죠. 장추혁도 잘 타야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토인 패션을 조교를 하는데 너무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차피 조교사나 마방의 지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조교를 너무 약하게 해서 이게 경주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스토인 패션이 계속 인기만으로 팔리고 결정적 부족 현상을 보이니까 마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한 거겠죠. 과연 이게 조교를 약하게 한 부분이 실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 역시 장담을 못하겠고 편성은 잘 만난 거예요. 평소는 워낙에 약체를 만났고 장추혁이라는 등짝에서 오는 힘이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좀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실마 업데이트가 지난번에 여전히 꺾어놓으면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어. 늦추입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또 아마 바람이 이빨에 불 거예요. 아마 이게 배당판에. 나중에는 뭐 생각도 안 하는 배당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워두겠습니다.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실마 업데이트는 이유를 따지지 마. 나 따지면은 나 취재 못해 가서. 실버 업데이트는 제가 좀 지워드릴 수 있는 마필이니까 실버는 좀 지우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 인기만데 실버 업데이트 매번 늦추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 정도 편성이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다 한참 또 고민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지우겠다고요. 차라리 6번 축제 메이킷이 또라이 같이 뛰긴 하더라도 근성은 있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나면 관심이 가고 1번 뒤열체가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어요.
워낙에 이찬호 기수가 말을 잘 타고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쌈마 블루샤크 우리 옥성이 형, 내 방송 보면 좀 잘 타, 이번에. 좀 부탁할게,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성 기수님. 쌈마 블루샤크 놓고 하겠고요. 2번, 6번, 7번이 우선 막걸입니다. 2번, 6번, 7번인데, 뭐 어차피 배당판에 그렇게 팔릴 것이고, 배당판에 팔릴 마필을 뭐라 길게 얘기해. 이런 사연들 알면 재밌지 않나? 예. 내용도 알고 있고. 내용도 뭐 진짜 기수 만나고 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다 까주는 예상가가 어딨어, 여기에. 아니, 뭐, 저기 방송 주시 찍는 사람, 취재기자고 하는 사람 중에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잘 봐봐, 방송. 고마운 줄을 몰라. 그냥 지겹다, 그냥 지루하다. 지루하면 차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욕하고, 씨. 3번 놓고 2번, 6번, 7번. 1번은 이변. 네. 나한테 내 동생 정선이라는 친구가 본전방어 막건을 자꾸 얘기를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내가 뭘로 주력을 하고 뭘로 방어로 본전방어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해달라는 건가? 그 나한테 밑장 다 깔아놓은 거 아니야, 부자를. 아, 너무한다, 너도 진짜. 야, 내가 이렇게 한 3마리 얘기해놔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운설에 한번 듣고 문자를 신청할 거 아니야. 한다고 저 새끼가 어디다가 주력을 때릴지. 나보고 밑장 다 깔아놓으면, 나는 뭐, 그냥 땅 파먹고 사냐? 예. 적당히 해, 적당히. 나도 적당히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기수나 만나고 거 다 공개해드리잖아요. 마페 등록 공개해드리고.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설경모 이경주입니다. 강조의 1000m고요. 국내는 6등급. 9마리 앞에 출전했고. 엄청난 마피 하나가 있어요. 일단 5번 쾌한 재봉사입니다. 이게 엄청난 마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PK 타임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게 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예요. 이 마피라고 일요일날 한 마리가 나오는데, 52조의 마피, 아니, 37조의 마피였나? 37조 맞네요. 이 쾌한 예봉상과 그 37조의 마필의 주행검사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뭐 출전하면 그냥 오겠다? 뭐 이런 느낌. 근데 경주가 분할이 됐죠. 그래서 둘이 찢어진 거예요. 만약 같이 붙었다 그러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한 점바닥 나왔겠지. 1점 한 3배 나왔을까? 몰라. 어쨌든 오마 쾌한 예봉산의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게 한센 자마입니다. 요즘 새로운 혈통으로 뜨고 있는 한센. 조기혈통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다자마자 잘 뜨더라고요, 요즘. 그냥 주행검사 보시면 쌍대가리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쾌한 예봉산이 이제 데뷔전이잖아요. 선행 안 가도 뜨겠던데. 좋아요. 땡그라미 2개 해놓으셔도 될 것 같고. 8번 PK 타임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했던 마피는 아닙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봤을 때는 연습 주행할 때도 그랬었고, 별거 없는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앞에 가니까 뛰더라고요. 지난번에 OK 퀸에게 덜미가 잡히긴 했지만 앞에 가니까 그런 대로 걸음을 보여줬었고, 또 다시 해당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PK 타임이 외곽이라 하더라도 뭐 쾌한 예봉상이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으로 이루어진 방어과 문세요. 선행을 간다면 뭐 또다시 버틸 소지가 있고요. 대끼리 뭐 5번, 8번씩 뭐 점배당 나올 것 같은데 0.5배? 0.7배? 이거 점배당 안 나오면 의심해봐야죠. 2배 넘어가면 아 이게 무슨 구라가 있구나 뭐 이렇게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고. 5번, 8번 한 방이죠 이거. 7번 프리모. 제가 오늘 신영철 기수 우리 형철이 형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형철이 형이 그러는데 이 프리모가 초장이 좀 짧대요. 이제 허리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장거리로 갔을 때는 이게 약점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워낙에 마필이 아주 단단하고 하이군에서는 1000m, 뭐 1200m 움직이기 때문에 바짝 벌어야죠. 하이군에서 바짝 좀 벌고 상위군에 올라가서 장거리에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성도 있고 약간 좀 체장이 짧은 건 단점이긴 하지만 싹수는 좀 있는 마피라고 해요. 이 3마리의 마피를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6번 가온 챔프는 주행검사 때 끝걸음이 있었어요. 페르비치 기승의 조교사가 또 우리 안병기 조교사님 안병기 조교사가 꾸준하게 말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뭐 이 마필도 2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5번 8번이 너무 세. 8번 5번 8번 너무 세갖고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뭐 이렇게 고생하나. 딴 것도 다 치워 그냥 금화선도 뭐 금비랑 정준이 뭐 추열이 뭐 다 만났어 나. 동아도 만나고 다 만났어. 별 내용 없어. 5번 8번 그냥 한 방울. 이건 내가 본전방어 얘기해줄게. 5번 8번 한 방울로 때리십시오.
점배당에 한 방 때려가 있다 또 물건 받아먹으라고. 근데 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6번, 8번. 8번, 5번, 5번, 8번. 6번, 7번은 삼복이죠. 뭐. 그냥 담배값이나 버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삼경주고요. 경주거래 1300, 9마리 앞필드.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도 공개를 해드렸던 3화 늘 푸는 전화입니다. 늘 푸는 전화를 똑같이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문세영 교수가 직접 했던 얘기까지도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드시고 살짝 앞으로 넘기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기 하시면 제가 늘 푸는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마필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배당판에 강력한 인기 마필인 이 로얄 에이스를 놓고 할 것이냐. 여기 놓고 하면 하겠습니다. 예. 제가 노리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마 한 2달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수한테. 분명한 걸 할 것이다. 마필이 분명 좋아합니다. 타이밍 보고 있다. 궁금하시죠? 저는 그 마필을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뭐 액면가로 팔리는 이모 로얄 에이스 3번 늘 푸는 전화 7번 뭐 과천투 뭐 이런 마필들 뭐 다 가져가도 배당의 환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상경주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한대건 역시 기대를 하고 한대건도 좀 막건을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경주가 기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뭐 공개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옵니다. 네. 이게 타이밍을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을 오늘 그 기술을 만났는데 뭐 집안에 우환이 있나 봐. 얘가 굉장히 까칠하더라고. 근데 얘기 좀 안 해, 잘. 야, 오늘 좀 인터뷰 좀 물어보자. 그랬더니 야, 오늘 안 할래요. 쑥 가버려. 근데 난 이 마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복귀를 하고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상경주 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술을 만났다면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노려보려고 맘먹은 경주니까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상경주. 상경주 문자 신청하시면 하루 전에 문자 가요. 부통장 문자로 해달라는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0605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꼴리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똑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나 0605 하시든 무통장으로 하시든. 근데 무통장으로 하면 저는 더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상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고요. 9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다들 거기서 거기에요. 다만 이제 조건이 좀 달라졌죠. 단거리라는 경주고 1모와 김모아 런치가 57kg의 중량 부담량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마 경주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56.5kg를 이겨냈기 때문에 뭐 별거 크게 무리될 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그렇게 여러 개 많지 않았거든요. 박형규가 잘 탄 거지. 게이트의 조건은 좋아요. 그래서 1번 마필을 저도 역시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부담은 된다 솔직히 말해서. 3번 영원한 순간은 김태형 기사를 오늘 만나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김태형 기사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원한 순간이 상태가 더 좋지 않다. 지난번 경주 때 지난번 때의 비하인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들어올 뻔했죠. 선행 가서는 뭐 쥐어짜니까 들어올 뻔했는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 오늘 만났을 때도 김태훈이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태훈아 좀 말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말은 안 좋니? 그랬더니 조교 때는 말이 안 좋대요. 조교 때는 말이 안 좋은데 이게 실전에 가면은 더 걸음이 나오는 스타일. 그리고 얘는 추구하는 작전이 딱 하나죠. 선행이죠. 그러니까 선행을 치고 나가면 죽기 살기로 사는 거죠. 김태훈 기수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김호아 런치가 영원한 순간.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강탈할 수 있는데 영원한 순간에 게이트 이탈 능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답이 없는 마필이잖아요. 영원한 순간은. 김호아 런치는 뭐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따라가도 답을 낼 수 있는 마필이지만 한번 영원한 순간은 답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순간에 선행도 버티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경주만큼은. 뭐 데저트 이글은 이동화 기수가 지난번에 휴양을 갔다 와서 뭐 마방도 이적을 했었고요. 끝걸음을 보였었는데 그걸음이 예사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데저트 이글은 항상 그래왔죠. 네, 항상 뭔가 끝걸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성과를 못 내는 그런 납치였었는데 제가 봤을 때 동화는 지난번 때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이건 동화가 당하는 겁니다. 네, 데저트 이글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데저트 이글을 한구로 한다. 예전의 기억을 살려보면. 근데 맨날 고만급이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6공화 서울볼트는 사실 이만필이 6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을 했지만 아주 결정력이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었죠. 그냥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었던 점을 봤을 때 편성을 잘 골라낸 점도 있었고요. 근데 지난번에 주행중지됐죠. 평골전을 나섰는데, 그러니까 뭐 수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뼈 조각이 좀 나와서 안 뛴 걸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석영은 또 괜찮대 말이. 뼈 조각 나온 말이 뭐 주행중지를 당했던 마필이 어떻게 2달 동안 정지를 당하고 나와서 괜찮다고 하는지, 이게 인터뷰를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깐 건지 좀 이해는 안 되네요. 페로비치에서 무섭기도 하고. 근데 마필의 기본 능력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8번 퍼펙트 빅시도 박태정 기수 만나봤는데 태정이 형도 뭐 그냥 무난한 모습, 지난명조 때의 걸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경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 1번을 놓고 한다는 게 부담이 되죠. 또 인기권에 빨갱이로 다 뚫리는데 몇 방을 살 거야, 이거를. 뭐 4번, 5번, 6번, 8번을 다 살 수도 없잖아, 1번 놓고. 주의 수만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치를 놓고 하겠습니다. 1번 놓고 4번, 8번 두 마리 앞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겠고요. 5번과 6번을 현장에서 결정해서 한 마리 정도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놓고 4번, 8번 중에서 주장맞고 한 대권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이 아니라 발음이 개떡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욕한 거예요. 저 가끔 그렇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8마리 앞이 출전했고요.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라인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논외. 예. 제가 이거는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한 5분을 떠들어 드렸으니까 내가 뭐 2번이나 리바이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충성을 다할 필요는 없잖아.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만나서 코너 앞에 있으니까 돌려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이번 경기 좀 기대를 하는 마필이 3번 선스마트예요. 참 결정력 없죠. 정말 뭔가 2% 부족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번에 못 오면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편성이 원체 약한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못 오면 선스마트는 죽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지난번에 코차 났었는데. 부민호 기수가 착해요. 열심히 탈 겁니다. 뭐 기승술이야. 뭐 2번 바라면 머리 아프고. 4번마나 5번마 글로벌라 이거 대끼리 바꿔내요. 난 또 부를 수밖에 없어. 내가 뭐 이걸 깨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편성이 그렇네. 4번, 5번이 좀 유리하고. 1번 러블리데이는 뭐 전력은 다 드러났지만 편성이 약체팀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감이 있고요. 한성킹은 살아나는 모습이 없고, 이건 협오정권을 했다고 했나? 뭐 장구를 좀 바꿨어요. 질주의 창은 매번 그따위고, 컴플리트하이도 안 살아났고, 8번 스파이셔키는 2주 만에 출전인데 매번 결정력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 믿음이 안 가, 애들이. 근데 뭔가 터질 것 같잖아, 그죠? 한 1번, 뭐 4번, 5번, 6번, 7번, 8번 다 될 것 같잖아. 저는 그걸 역으로 한 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배당 좋을걸요, 이거? 대개의 배당이. 4번, 5번. 충마로 넣는다 그러면 뭐 4번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1700이었고 1800까지 뛰어봤단 말인데. 선행 갈 겁니다. 분명해서 욕심이 나니까. 물론 5번이 또 넘어가려고 지랄 염려하겠지. 근데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라인은 게이트 이탈 발음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4번, 5번에 한 방 맞고는 일단 인정을 하시고요. 1번은 러블리데이나 7번과 질주의 창, 설마 스페셜 퀸 중에서 방어막권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강도리 1200m고요. 총 9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지용희 조교사님 만났는데 일요일에 아들이 결혼을 해요. 일요일 아침 11시 30분이죠. 아버지인데 뭐 경마 안 보고 경마장에 있으면서 아들의 결혼식을 참석 안 한다? 그럴 일은 없겠죠. 아마 아들 결혼식 참석할 겁니다. 직원 쪽에서. 그래서 구조는 말을 일요일로 안 썼습니다. 토요일만 말을 썼고요. 출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원 조교사님은 아들이 결혼하니까 인간 승리죠. 폐암이었나? 암에 걸리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또 조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인간 승리입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6공화 센터포바는 57kg 중량. 이 센터포바가 원래 출전하려고 출전 등록을 했던 경주가 깨졌죠. 원래 7마리 출전 등록을 했는데 한 마리가 조교를 안 하는 바람에 깨졌는데,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놈저놈 막 이제 들어온 거예요. 센터포바에 대해서 지원 조교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도전도 있다고 봅니다. 센터포바는. 최근 경주에 선행, 추입, 57km도 제일 먼저 받고, 나무랄 데 없죠. 3번 로드킹의 문제죠. 이게 발주가 참 매끄럽지 못한 마피다 보니까, 골 때리는 마피예요. 또 이게 더 웃긴 거는, 임기현 기수가 오늘 조교 중에 낙마했어요. 이게 당일날 기수가 바뀔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기현 기수가 워낙에 독한 기수니까, 야, 탈만해! 말 탈게! 나오면 할 말은 없는데, 이 조교 중에 낙마를 해서 오늘 출마 투표장에도 안 나온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 그게 좀 아프면 안 타면 되는데, 욕심들이 있는 기수들이 많아갖고, 또 아픈데 또 탔단 말을. 그러고 나서는 또 성적 안 나오고 그러면 또, 경마 팬들만 병신되고 맨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로드킹은 사실 발주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천일권차에서는 강점을 가졌던 마피자. 난 지난번 1300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못 뛴 건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신기해. 일시적인 거 아닐까? 로드킹은 근성도 상당히 좋은 마피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피스풀 라이프는 정말 개떡 같은 말인 것 같아. 난 세영이가 이거 지난번에 1700 도전할 때 악착같이 선행을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선행을 가야지만 뛰는 건가 생각했는데 거리를 줄였어요. 1200으로. 항상 경쟁력이 없는 마피는 아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고. 헤네시 댄서는 사실 이 허리 쪽이 안 좋아서 휴양을 했습니다. 우리 옹기용은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데 그건 맨날 똑같아 멘트가.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꼴찌와.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상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3번 소아라 천지는 매번 그렇고요. 7번 금투사도 지난번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 10주일간 여유였었죠. 킹오헤드와 해피스트. 이름을 들어도 여러분들 기억 못합니다. 이거는 편성상 온 거죠. 금투사가 단독상을 편하게 나서서 걸음을 보인 것은 워낙에 편성의 약체틈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능력을 보였다기보다는 편성에 따라서 자주우지되는 약간 중진급의 마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마필들을 넘어서기는 승급전에 만만치 않아 보이고. 8번 예원케이도 마찬가지죠. 1000m에서 너무 잘 뛰는 모습이었었는데 승급했던 지난번 경주 선행을 나가고서도 직선주에서 걸어갔어요. 그것도 심하게. 제가 오늘 이혁 기수들 만나봤는데 아직도 베스트는 아니라고 해요. 저 이제 파행이 좀 있고 1000m 쓰겠지 1600을 쓰겠습니까? 말이 좀 괜찮아지면. 그래서 하고는 1000m가 거의 없긴 한데 편성 잘 골라서 써야겠죠. 예원케이가 원체 빠르니까 이게 선행을 주도해버리면 1번, 2번, 4번, 6번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번과 4번, 4번과 6번 센터포바는 선출입이 워낙에 내가 앞이니까 6번을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3번 로드킹과 1번은 피스풀 라이프 2번 헤네시 댄서 이 정도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번 놓고 1번, 2번, 4번 뭔가 좀 깨름직하다.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약간 구린 냄새가 나요. 뭔가. 내가 이게 또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서 한번 6경주 도전을 해볼게요.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특별 경주로 펼쳐지고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타이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고요. 타이틀 있다고 해서 그 타이틀을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경마장 입장을 공짜로 하게 해준다든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주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경주가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대건 이번 7경주는 토요일 경마에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준메인 메인 그러는데 난 더바가 빼곤 다 메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14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상당히 현 등급에서는 강단이 있는 마필들이 다수가 좀 출전을 했죠. 좀 구분을 해낼 필요가 있는데 저는 1번마 큐피드 레이디, 2번마 스칼렛 위치, 3번마 태우의 날개, 9번마 꿈의 시련, 5번마 그레이삭스 이 5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에요. 좀 많죠 말이? 3번 메가히트가 정말 데뷔한 이후에 놀라운 추임력을 선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우 때는 당일날 이동국 기술 바뀌면서 추입을 하면서 입상을 했는데 심승태조 교사는 오늘 심승태조 교사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해드리면 가급적이면 우승하면 좋죠. 말한테는 좋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배팅하고 싶지 않아요. 3번 메가히트는 제가 배팅을 하고 싶은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당판에서 좀 더 많이 팔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건이 언급을 해드렸던 5마리 마필들을 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다 강단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어디에 나가든 전부 다 인기 1위만을 팔릴 수 있고 2위만을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을 모아놓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가 의외로 전부 다 검증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능력마로 올라서기 위해서 강단 있는 마필들을 이겨야 된다는 점에서는
최선의 승부 기대가 되고요. 자, 한대건 좋은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건 좋은 분석 내용도 있습니다. 한대건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로 반드시 적중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만 메가이트 제끼고 이러고 또 홀라 들어오면 또 욕 바지 먹겠지? 이제 뭐 내가 안 보는 건 어떻게? 4번은 제끼고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0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 경주도 상당히 재밌어요. 일단은 10번 구통사 끝번을 달았다가 해지를 했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네요. 부담량 57kg의 중량을 직전 대비해서 5kg 올라갔고요. 하지만 이 구통사가 지난번 경주 때의 걸음바이라고 한다면 못 오는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전순규 조교사도 만나봤지만 조심스럽죠. 전순규 조교사도 제가 두세 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조교사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약간 능그러니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좀 모르면 제대로 얘기 안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좀 꼭 집어서 이런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편인데 그냥 상태 어때요? 이거는 잘 뛰겠죠. 뭐 편성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한대건은 이번 8경주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할 생각이고요. 10번마 구통사가 지난번 경주 때 뛴 모습만 본다면 이번 경주 못 오면 이상한 겁니다. 이 정도였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끌고 나가는 모습에 직선에서는 제어만 하고 그것도 천사행거사 1분 25초대를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57kg의 중량이라는 것은 분명히 버거운 중량인 건 사실이지만 전순규 조교사도 이걸 검증은 돼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10번 구통사를 놓고 이번 경주 승부를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후차권에서는 좀 난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인기권 나표들 두세 마리가 전부 다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엉뚱한 나표 두 마리를 골라놨습니다. 아마 배당판에 불도 안 들어올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만 듣고 이번 8경주로 승부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배당판 보지 않으셔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당판 보면 막건 못 사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배당판이 너무 높으니까 막건 못 살 수 있는데 제가 현장까지 마무리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현장까지 마무리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런 배당만을 추천드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자, 이번 8경주는 한대건 10분마 구통사를 놓고 하는데 배당권의 앞필 한 마리, 두 마리죠. 배당권의 앞필 두 마리를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다. 여기까지 한 말씀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9마리 앞필들이 출전했고요. 일단 뭐 인기권의 3파전 양상이죠. 1번만 비트 정상, 2번만 에이스 스피닝, 5번만 마이티 잼. 뭐 이렇게 뭐 안말 경주예요, 이게. 1등급의 안말 경주가 참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말 경주예요. 나머지의 뭐 3번 철길이든가 8번 성불오름, 9번 대성말리 다 하위군이죠. 뭐 6번 심신지라도 그렇고 다 하위군입니다. 하위군. 이게 뭐 경주가 안 깨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특별 경주잖아요. 8,500만원짜리 특별 경주다 보니까 뭐 억지로 갖다 밀어 넣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 나도 뭐 이거 팩트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말하는 게 그런데 아니 뭐 천리가 여기 나올 일이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심신지라 여기 나올 일이 뭐가 있고 성불오름이나 대성말이나 이거 나온다고 되겠어? 뭐 들러기로 나온 거죠 완전 얘네들은. 1번, 2번, 4번, 5번 4마리 아피들이 인기권으로 팔리고 4마리 안에서 결정이 될 소리가 높은데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 한 마리가 지금 구절이 안 좋아서 조교를 해봤던 기수는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출마 투표는 됐거든요. 제가 그 마필 한 마리는 현장에서 좀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1번, 2번, 4번, 5번 4마리의 아필인데 당일날 현장에서까지 취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인기만데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5번 마이티잼 요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 나머지 3마리 중에 한 마리겠죠. 이건 내가 깊게 얘기는 못하겠다. 여러분들 깊게 알면 다쳐. 4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구절이 안 좋아서 안 쓴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불구하고 출마 투표는 돼 있다. 근데 당일날까지 갔는데 취소가 안 됐어? 그럼 그거 빼고 해야지 뭐. 그렇잖아. 상당한 인기를 끄는 마필인데. 의외로 이런 경주 항구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나와라.
한글화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경주는 여러분들이 제 음성이나 문자 정보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열세원의 앞에서 출전했고요. 토요일 경마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 하나만큼은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광양 이경주입니다. 오버 클레오가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5번 마필 충만을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놓고 1번과 7번. 기수 함께 9번 카이저키니 단독 선두, 그 뒤에 5번 클레오, 그 뒤에 경주거리 1300m 레스토랑파크 서울 제4경주 시작됐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3번만 액션 신화는 지난번에 진로방에도 있었고 올라오는 끝걸음을 한번 본다면 우승까지도 가능했던 경주입니다. 2번 블랙뮤직은 뒤에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3번 놓고 6번. 3번 액톤시다 안쪽 6번 블랙뮤직, 그 뒤를 4번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1경주 출전 출발했습니다. 1경주입니다. 1번은 천재기로 지난번 경주 때 정말 졸전 중에 졸전을 펼치면서 이게 병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무리한 소진 때문에 마필이 못 뛴 거지. 6번 놓고 1번. 오비세븐과 천재이로 바깥쪽 깔끔하게 때려야 됩니다. 제가 직접 만나봐서 보는 말씀드립니다. 실은 청담불패도 나오죠. 우리는 뭐 더바가 승부처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릴 건 다 말씀드립니다. 청담불패는 제가 배팅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아무리 문세영이 같은 문세영 하나도 탔다 하더라도 이 사이즈에서 올 줄은 지우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가 이 어떤 조교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조교사들은 이제 경쟁마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번 경주에 우승을 하려면 이마필이 걸리는데 그 경주에 센 게 뭐예요? 다 세. 몇몇 마리만 제외하고 다 셉니다. 특별경주라는 타이틀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현 등급에서는 강단이 있는 마필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 조교사가 특별히 딱 집어서 이마필이 세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았어요. 내용이 많다는 얘기지. 내가 막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다 얘기를 못하겠는 거야. 참고해보시고. 자, 이번 10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 나누겠습니다. 한대건이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했고요. 한대건이가 좋은 내용 가지고 진짜 가슴에 품고 나온 경주니까 이번 10경주만큼은 여러분들 그냥 두말 없이 그냥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이 맛있는 맛권, 재밌는 맛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릴 수 있도록 현장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2000m의 경주거리고요. 10마리 앞에도 출전했고 뉴시타들. 명마죠, 명마. 지난주엔가 조대륙에서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 뉴시타들 나온다. 제로야. 니 에마. 그랑프리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근데 말은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은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로가 안 좋아. 제로가 좀 부상을 당해서 말을 기상하지 못하게 됐죠. 근데 뭐 어차피 용군이가 한번 타고 배우준 조교사가 용군이한테 이 마필을 계속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뉴스타들은 다시 조대를 선행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한 판을 하겠죠. 김용국 있어 뭐 가죽 까더라도 뭐 1등급에서 이미 검증이 된 이 뭐 뉴스타들은 더 강한 나표들이 사실 있었어요. 뭐 코리안컵이라든가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장세의 3세 마필이니까 무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벌 수 있는 데서 벌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선 벌겠죠. 뉴스타들 벌 것 같고 뭐 후차권도 드러나 있죠. 1번마 장산카우보이, 7번마 참마, 10번마 돌콩, 6번마 삼봉, 뭐 167 10인데 이미 우연히 좀 드러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0번마 돌콩이 그렇죠. 마이너스 2kg 감량의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워낙에 근성 좋은 추임력을 보여줬고 장거리 2000m이기 때문에 뭐 안 될 거 없다고 보고 장산카우보이도 생각보다 잘 뛰어요. 강단이 있고요. 7번마 참마도 지난번에 2억 기수로 당일날 기수가 교체했는데 부담 중량이 56kg까지 올라간 것이 좀 그렇네요. 6번마 삼봉도 지난번에 장산카우보이와 함께 박빙을 연출했으니까 부담량 올라간 것은 있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견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놓고에도 4마리의 다피를 다 제외할 수가 없으니까 참 깝깝하긴 한데 한대간의 마음속에는 한 마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 가면은 가급적이면 한 방 때리고 한 방 정도만 방어하는 그런 막권으로 우열이 드러나 있는 경주입니다. 인기권의 마필들이 많이 뿌려질 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경마 12경주입니다. 경주가 1400m고요. 10마리 앞에 제출전환.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2경마로 인해서 마무리를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광약 이경주입니다. 오버 클레오가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5번 마필 충만을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놓고 1번과 7번. 최수함께 9번 카이저킹의 단독 선두, 그 뒤에 5번 클레오, 그 뒤에 경주거리 1300m 레스토랑파크 서울 제4경주 시작됐습니다. 4경주입니다. 3번만 액션 신화는 지난번에 진로방에도 있었고 올라오는 끝걸음으로 본다면 우승까지도 가능했던 경주입니다. 2번은 블랙뮤직은 이게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3번 놓고 6번. 3번 액톤시다 안쪽 6번 블랙뮤직, 그 뒤를 4번.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번은 천재 1호. 지난번 경주 때 정말 졸전 중에 졸전을 펼치면서 이게 병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무리한 소진 때문에 마필이 못 뛴 거지. 6번 놓고 1번. 오피세븐과 천재 1호 바깥쪽. 이게 어렸을 때 데뷔하기 전부터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필이 좀 악벽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악벽이 순치만 되면 이 마필은 분명히 뛰어준 마필이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가 그 편성에 딱 걸렸습니다. 일단 좀 압축을 해드리면 1번 나스카의 별, 3번 기어리, 3번 캡틴박, 5번 삼정 타핏, 그리고 10번 합작품 이러한 마필들이 도전권이라고 보여지고 부담감 있는 마필은 사실 5번만 삼정 타핏이죠. 예, 모래가 맞으면 좀 주행 매끄럽지 못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V카를 이길 때 월등한 걸음은 이해가 되지만 모래를 안 맞고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탈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변전력이 없는 마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충막감을 공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대건이가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고 이전번의 경주력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앞으로의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원체 높은 마필을 이번 경기 한대건은 노려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모르면 감히 추천할 수 없는 마필이에요. 자, 한대건이가 죽은 마필 아닙니다. 이제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고 성장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인 12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마무리는 한대건, 마무리는 한대건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마무리 짓겠고요. 자, 일요일날 코리안컵 특별경주가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상금이 10억, 코리안 스프린트는 7억. 어마어마하죠.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요일 경마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승부처 한번 공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3, 7, 8, 10, 12 이렇게 5개의 승부처고요. 그중에 10경주가 한대건의 메인 승부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제주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